자, 됐죠? 이렇게 해서 할 거고, 지금 일단 학습지를 준 거를 봐보면은, 그 회차가 4개거든요? 회차가 4개인데, 보면은, 25문제 시리즈가 2개 있어요. 이렇게 해서, 25한 세트, 또 이렇게 해가지고, 25, 2세트. 이렇게 2세트 있고, 그 다음에, 12문제 한 세트, 12문제 2세트 있어요. 오케이? 25문제짜리는 우리 저번에 풀었던 거랑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야. 그리고 저번에 풀었던 거에 문제 유형이랑 겹치는 것도 몇 개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2문제는 그거에서 진짜 조금,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 수준의 문제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목표는 오늘은 25문제 세트에 첫 번째 거를 같이 다 풀어볼 거야. 그럼 두 번째 세트는 첫 번째 세트랑 유형이 비슷하니까 배웠던 거를 참고해서 다시 풀어보면 될 거고, 그때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영상 녹화한 걸 이제 보내줄 테니까 그걸 참고해가지고 다시 풀어보면 돼. 중요한 게 두 번째인데 일부러 분량을 조금 줄였어요. 12문제인데 아주 조금 더 어려운 문제니까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풀어봤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게 안 되면은 설명했던 거를 좀 참고하면서 마찬가지로 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봅시다. 자, 요거를 볼 거예요. 이거 아니고. 요거죠? 자, 요거부터 해가지고 문제 유형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면서 어, 생각을 해봅시다. 되겠죠? 혹시 덜 익숙한 그런 환경이라서 그래? 오히려 더 편하잖아. 이렇게 해서 비스듬히 보는 거보다 앞에 거 보는 게 편하잖아. 그래서 해놨어. 해요? 첫 번째 문제 풀어봐. 첫 번째 문제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 음, 그냥 이거보다 편하게 할 얘기해. 수 있다. 어? 이거보다 쓸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거를 응. 전개를 하면 전개를 해서 이런 꼴이 나오는 거야. 이러한 꼴을 정확하게 얘기해봐. 2차 방정식 조금 더.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너무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을 해봐. 응. 지금 보면 2차 방정식이 있어. 이쪽도 전개할 수 있고 이쪽도 전개할 수 있단 말이야. 네. 그치? 근데 이 꼴로 나타난다는 게 무슨 의미야? 음, 생각나는 거 말해도 돼요? 얘랑 응. 같다. 아, 그 응. 모르겠어요. 자, 봐. 이제부터 문제 펜 꺼내서 밑줄을 칠 거야. 밑줄 칠 거야. 그냥 문제 밑줄, 아니. 그냥 연필로 해. 문제 풀듯이 할 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밑줄 쳐봐. 뭘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치. 이건 맞지. 이게 문제에서 제일 물어보려고 하는 거고. 이걸 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야? 그치? 이거의 꼴이야. 꼴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형태. 모양이란 얘기지. 그럼 여기서 이 형태로 나타내라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 이 식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형태. 이 시간에서요. 딱 봤을 때 네. 지금 보면 부분이 4개 있어. 하나, 둘, 셋, 4개 있단 말이야. 네. 근데 A랑 B는 모르잖아. 네. 아는 걸로 봐야지. 네. 아는 거를 기준으로 형태를 봐야 되는 거야. 예. 그럼 결국에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됨? 자, 오른쪽이 는 0이래. 무슨 말이야? 이게 0이다. 똑같은 말을 하지 말고. 네. 는 0이다. 그럼 이 문제에서 너한테 뭘 시키는 거야? 이거를 응, 이 식을 응, 전개해서 응. 이렇게 4번 이렇게 옮기라.
한쪽으로 다 옮기란 얘기야. 맞지? 그 다음, 그때 x제곱이 의미하는 건 뭐야? 옮겼을 때. 나오는 최고차. 그렇지. 나오는 최고차항이 x제곱이어야 되는 거야. 네.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전개를 먼저 할 거야. 그치? 네. 자, 전개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맞죠? 네, 잘못했네. 이렇게 됐죠? 네. 그 상태에서 는 0이라고 했으니까 한쪽을 다른 쪽으로 옮길 거야. 그때 고민이 되는 부분은 뭐야? 이걸 옮기면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요. 그렇지. 이 오른쪽을 왼쪽으로 옮길 건지 아니면은 왼쪽을 오른쪽으로 넘길 건지 그 방향을 고민할 수 있잖아. 그걸 알려주는 게 x제곱인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던 얘기야? 얘네들을 옮기겠지? 반대쪽으로. 네. 그래 x제곱 맞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5x 7은 0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a, b 값을 구할 수 있어요. a가 5, b가 마이너스 7. 그래서 a 빼기 b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12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다음 2번. 자, 2번은 뭐 물어보는 문제야? a가 될 수 없는 그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게 뭔지 알잖아. 네. 지금 한글 읽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예. 이제부터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서 너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그 수학적 지식, 그거를 찾으려고 생각해야 돼. 네. 오케이? 문제 풀 때, 뭐 내가 너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 혹은 뭐 너가 문제를 풀 때, 이게 그냥 외워서 푼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문제에서는 이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야겠다. 그게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됨?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야? 자, 대답 못하겠으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밑줄 쳐봐. 뭐야? 짧게. 제일 중요한 부분을 밑줄 치는 거야. 뭐야? 그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래. 맞지? 이게 무슨 뜻이야? x 어. 제곱이 나온다는 거. 제곱창이 x제곱이다. 자, 봐봐. 지금 너의 설명에선 엄청 많은 게 생략됐어. 오케이? 지금 이 글을 그대로 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한 거야. 오케이? 앞에 x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문자를 x로 보겠다는 거고, 맞지? 2차 방정식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방정식이니까 뭐뭐는 0 꼴인데 거기서 x에 대한 2차라고 했으니까 x가 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지? 그 말은 아까 1번이랑 2번이랑 똑같은 거야. 1번에서 이렇게 나타내라고 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한쪽을 다른 쪽으로 다 이항했을 때 는 0이라는 의미가 그거지. 한쪽을 다른 쪽으로 다 이행하라는 얘기지. 그때 1번에서는 x제곱, 그러니까 개수까지 정해준 거고 2번에서는 무슨 말이야? x제곱 개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x제곱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a를 구하. 아니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야, 지금 이게? 아니요. 그럼 a 값이 될 수 없는 거 구하라. 그건 이제 문제에 적혀진 거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 그랬어. 네, 한쪽으로 다른 쪽을 넘겼을 때 네.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한쪽으로 넘겼을 때 어, 2차 방정식이니까 응, 이 응, 4a가 응, 12보다 응, 커야겠죠. 네, 4a랑 12를 응. 빼거나 더하면 네, 4a 마이너스 11을 하면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 그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중요한 거야, 문제에서. 이해됨? 응. 그러면 하는 거지. 아, 그럼 넘기면은 얘랑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서 20만 쓰면 되는 거야. 4a 빼기 12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만 쓰면 되는 거야. 이거 암산일 수 있으면 식 안 써도 되지. 그냥 3번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암산을 한다, 안 한다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그걸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지금부터 할 연습은 뭐냐면, 항상 문제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을 밑줄 칠 거. 오케이?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너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게 명확하게 뭔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3번. 아니, 이거 지금 해결한 거예요. 했잖아. 3번. 풀 써. 거기서 너가 배운 게 뭐야? 이걸 표시해. 이거 밑줄 쳤잖아. 네, 이거 의미를 여기다 써. 그게 뭔데? 네, 오케이. 좋아. 자, 다음. 3번. 자, 3번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 있으면 밑줄 쳐봐. 그게 무슨 뜻인데? 2차 방정식을 응, 참이되게 하는 응. 그건 정의고. 철아, 이제부터 내가 물어보는 건 교과서에 적혀 있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네, 오케이? 이 문제를 선생님이 낸다고 쳤을 때 네, 너한테 뭘 물어보고 싶어서 이걸 낸 걸까?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봐. 대입이 가능한지. 그렇지. 대입이 가능한지. 그걸 쓰는 거야. 해가 아니냐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가 궁금해? 대입이 가능한가? 오케이? 정확하게 하면 대입해서 하면 0이 나오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넣어가지고 계산을 다 해보란 얘기죠? 자, 찾아보세요.
됐어요? 1번, 5번 되죠? 네. 오케이. 다음, 4번. 자, 4번 어떻게 해야 될까? 밑줄 그릴 때요. 응? 밑줄 뭐 그을 거야? 그렇지. 얘가 요거지. 무슨 말이야? 이거 말하려면 어. 정의를 섞어서 말해야 되는데. 아, 그냥 대입 가능하다. 그거밖에 없지. 대입 가능하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한글이 나오면 대입 가능하다. 맞지? 네. 써. 대입 가능. 그렇지? 대입 가능하니까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자, 저번 시간에 너가 실수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만 썼어. 오케이? 대입이 가능하다는 건 항상 식에 대입하든 가능한 거야. 그치? 이 식 전체에다 다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는 0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 오케이? 그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요거란 말이야. 그치?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제가 궁금한데 이걸 알고 있어. 그럼 뭐가 보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 어떻게 했어? 이거 어, 근 찾아서 아니. 다시 봐봐. 내 파란색 밑줄친 거 2개 봐봐. 차이가 뭐야? 여기는 응, 아래는 마이너스 3, 응. 여기는 마이너스 8, 4, 그치? 8, 4. 맞지? 우린 이거의 값이 궁금해. 네. 그 말은, 이거의 값이 궁금하단 말은, 네. 식의 형태로 봤을 때, 이거야. 맞지? 네. 근데 우린 이 밑에 빨간 식을 갖고 있어. 네. 이 식을 이 모양으로 바꿔주자 그 얘기야. 그럼 뭐 하면 돼? 마이너스 3을 8로 바꿔야 돼. 양변에 마이너스, 네, 양변에. 양변에 뭘 더하면 되겠죠. 네. 그쵸? 몇 더하면 돼요? 11 더하면 되겠죠. 양변에 11 더하자 이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요? p의 제곱 마이너스 6p 플러스 8은 11. 맞죠? 그래서 3번 되는 거예요. 아, 오케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로 바꾸려면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생각해야 돼. 알겠죠? 자, 다음 5번. 자, 해봐. 뭐 응. 밑줄 안 놓고 할게요. 밑줄은 항상 그거. 나한테 설명 안 해도 되는데 밑줄은 항상 그거. 그러면 식 똑바로 쓰고 식 네. 똑바로 써. 지금 맞았어? 아, 지우지 말고 예. 지금 맞았어? 식 똑바로 썼어? 내가 이제 아, 예. 집중해. 예. 좋아. 이거 뭐 한 거야 지금 너? 양변에 양변에. 이겠어요. 이 앞에 모양 맞춰주려고 이 곱했지? 네. 그 다음은 그다음에 응, 지금 마이너스 1이 응, 나오니까 응. 플러스 1을 해줘요. 응. 그래서 답은 1이 이해되는 거죠. 이해됨? 네. 자, 다음 6번. 자, 6번 같은 거는 이제 밑줄 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 문제 자체로 그냥 밑줄 치기 좀 애매하죠. 근데 이 문제의 형태를 봤을 때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뭘까?
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응. 해가 같은지 다른지 숫자 같은지 다른지 그거 물어볼까? 아니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뭘 물어보는 걸까? 2차 방정식에서는 응. 해가 두 개가 나오는 해가 두 개가 나오는 걸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야, 지금? 이 문제 풀 수 있어? 자, 봐. 그러면 해가 나머지 다른 거랑 다르다고 했으니까 1, 2, 3, 4, 5번의 해를 구해야 될 거란 말이야. 네. 맞지? 그럼 이 문제는 이런 형태들, 즉 어떤 형태들이야? 1차식 주로 인수분해. 맞죠? 6번에서 물어보는 건 인수분해된 상태에서 2차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너의 대답은 뭐야? 문자만 남겨두고 어, 함수를 남겨서 어. 값을 구한다. 그건 정확하게 얘기해 볼래? 든서 내가 뭐라고 설명했지?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됐을 때 해를 구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지? 인수분해가 됐는데 인수분해가 됐다는 말은 앞에의 괄호와 두 개의 괄호를 곱해서 0이 된 거야. 네. 그 말은 두 개를 곱해서 0이 됐다. 그 말은 앞에 게 0이거나 뒤에 게 0이다. 그 얘기지? 그럼 여기서 무슨 식을 쓰자는 얘기야? x 빼기 4는 0, x 빼기 2는 0. 이 식을 쓰자는 얘기지. 맞아? 너가 해야 될 대답은 앞에 괄호를 0이 되게 만드는 수, 뒤에 괄호를 0이 되게 만드는 수를 찾아야 된다.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이해되겠어? 그럼 첫 번째는 이렇게 되니까 x가 4, x가 2 이렇게 두 개가 해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럼 두 번째 건 해봐요. 자, 그거 할 때 숫자 넣어서 찾고 있어요? 네. 아까 내가 보여줬지? 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했어? x는 그 전에 네. 이 각각의 괄호가 0이 되도록 식을 쓰라고. 네. x-4는 0. 이 식을 써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여기 숫자 막 110몇, 110몇 하면 너 계산할 거야? 아니, 숫자 어떻게 넣을 건데? 맞지? 여기서 얘기하는 건 2분의 1 x 빼기 1 은 0. 이 식을 쓰라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라고. 네. 알겠어? 네.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 1 넘기죠? 네. 2분의 1 x가 1이죠? 네. 그러면 x가 2가 되죠. 이걸 찾으라고. 저게 2x 빼기 1에 뭘 넣어야 0이 될까? 숫자를 1부터 넣어보고 2부터 넣어보고 4 넣고 8 넣고 하자고가 아니라고. 알겠어? 써. 지우고. 노트에다 써. 칸이 좁을 것 같은데. 노트 사왔어? 아니요. 카드 사왔어? 아니요. 뭐 했어? 숙제도 안 했는데. 할 건 해야지. 노트 아예 없어, 그럼 지금? 아니요. 있어? 네. 꺼내. 자, 해.
됐어요. 해. 끝까지 해. 정답 뭐예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해가 나머지가 다른데. 응. 해가 다른 거 몇 번이에요? 5번. 5번이죠. 5번이 답이죠. 이해되겠어요? 지금 뭐가 고민이에요? 저긴 4, 2로 나오고 다른데 2, 4로 나온 게 다른 건가 고민하는 거야? 네. 상관없어요. 봐요. 식을 이걸로 쓰나 이걸로 쓰나 전개했을 때 식이 다를까요? 그럼 해가 4, 2로 나오나 2, 4로 나오나 다른 걸까요?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7번. 자,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 걸까요? 문제를 풀려면 뭘 해야 될까요? 미주 쉬어보세요. 음, 두 분의 합을 A, 차를 B라고 했죠? 그럼 이제 두 분의 합이랑 두 분의 차를 구해야 되겠지? 어떻게 구할 건데? 인수분. 인수분해 해서 두 근을 실제로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지. 자, 해봐. 그럼 그 다음에 쓰는 식이 뭐여야 되는 거야? 헤헤헤. 여기까지 다 하세요. 먼저 보세요. 되겠어요? 그래서 1번 된다. 자, 다음. 자, 8번. 자, 문제를 읽고 중요한 거 밑줄 친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얘기해 보세요. 음, 한 근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음, 이 근을 음, 식에다 대입해서 음, A 값을 구한 다음에 음, 그 A 값을 음, 다시 음, 식에다 대입하고 음, 식에 쓴 다음에 음, 인수분해를 음. 해가지고 나머지 양도 구하면 돼. 오케이, 좋아. 해보자. 뭐 보는데?
3 나오죠? 자, 봐요. 여기서 하나 알면 좋은 게 뭐냐? 어? 요거를 인수분해 할 때, x 3, 마이너스 3에 2. 이렇게 써도 좋은데, 그냥 이걸 쓰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 문제에서 한 근이 마이너스 2라고 했어. 그 말은 이 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 분명히 마이너스 2 넣어서 0이 되는 식, 즉 x 플러스 2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대각선을 우리가 쪼개가지고 부호 이런 거 고민하기 전부터 이미 마이너스 2가 한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대각선 쪼개기 말고 그냥 개수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x니까 여기 x 들어가야 되고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럼 여기서 x는 3 바로 쓸 수도 있겠죠. 이해돼요? 자, 다음. 자, 똑같지? 자, 해봐. 어디만 보면 돼? 여기.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한번 쓴 다음에 개수를 실제로 한번 다시 맞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전개하면 실제로 이 가운데가 7이 될까? 가운데만 고민하면 되겠죠. 앞뒤를 보고 맞춘 거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x가 이렇게 나오겠죠. 왜? 답 있잖아. 되죠? 자, 다음 10번. 자, 한번 해봐요. 문제에서 중요한 거 미치고. 밑줄 치고. 오케이. 자, 해봐요. 되죠? 오케이. 자, 다음 11번. 자, 11번. 중요한 거 밑줄 치고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좋아. 중간일 때는 응. 해를 하나로 하죠. 그래서 그래서 응. 해 하나만 구하면 돼. 자, 여기서 해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너가 해를 구하겠다는 말은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얘기야. 인수분해 지금 못하는 상황이야. 네, 맞지? 네,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나올 때마다
너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절대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가 뭘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뭘까? 중근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게 있어? 없어요. 중근이 너가 해가 하나다라는 얘기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중근이라는 말의 뜻을 얘기한 것 뿐이야. 조금 더, 해가 어, 공통된 게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어, 해가 하나로 취해서 어, 상수항에 어, 있는 수를 어, 제곱, 상수항에 있는 수의 제곱근이 응, 이 식의 중근 해. 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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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중근이면 생각나는 게 두 개 있어야 돼. 결국에 너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총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괄호가 두 개 나올 건데, 해가 똑같다는 말은 당연히 이 괄호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지. 그 말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즉, 중근이란 말은 완전 제곱식이란 얘기야. 이해됨?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확인하세요. 그걸 물어보는 거야. 할 수 있어? 어떻게? 해봐. 그러면 이 그냥 나오는데 되고 어떻게 쓸 건데? A가 14다. 그럼 넣은 거네 또. 봐봐.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항상 넣어서 생각하지 말고 식을 풀어야 돼. 다항식을 풀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의 모양이 뭐인 거야? A의 값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A는 몇? 오케이?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 A는 몇? 그럼 우리 지금 이 식이 있으니까 이 식을 요 식으로 바꾸란 얘기야. 그럼 제일 먼저 뭐 할래? 제곱을 제곱을 풀겠지. 네, 그럼 식이 어떻게 돼? A 제곱은 4분의 A 제곱은 응. 49다. 그 다음은 A 제곱은 응, 4 곱하기 49. 응. 그래서 A 제곱은 얼마 나와서 A는 얼마 나오겠지. 조금 더 설명해봐. 여기까지 설명 잘했어. 그 다음에 A 제곱이 어, 196이니까 A는 14다. 자 봐. A제곱이 196 나왔지. 네, 그럼 A가 14야? 아니죠. 그럼 왜 아니라고 했어? 모른다고 해. 몰라요. 봐봐. A제곱이 196이야. 네, A를 구한다는 건 196의 제곱근을 구한다는 얘기야. 신경 써야 될 게 뭐야? 루트, 아, 루트 쓰니까 14 나오겠지. 네, 신경 써야 될 게 뭐야? 그 제곱을 풀 때 항상 신경 써야 될 건 뭐야? A 제곱 안의 수가 양수인지 아닌지.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항상 신경 써야 돼. 요거란 말이야. 네, 오케이? 뭐 이렇게 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제곱이 있으니까 뭐 바로 그냥 루트로 씌워도 돼요. 그냥 2분의 a는 7 써도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제곱을 풀 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항상 구분해 줘야 돼. 항상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A값 물어봤으니까 하나만 나와야겠죠. 그래서 문제에 나온 게 뭐예요? A가 0보다 크다. A가 0보다 크다. 오케이? 네, 어. 너가 이것까지 설령 보아가지고 나한테 그냥 플러스 7이다라고만 얘기를 하더라도, 어? 나한테 설명할 때는 항상 단계별로 내가 뭘 하는지 그 하나하나씩 찬찬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럼 너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난 모르잖아.
제곱을 푸는 거니까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야 되고, 거기서 추가로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해줬으니까 마이너스를 지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2 곱해주면 결국에 a가 14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답이 14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됨? 쓰고. 이게 지금 기본을 알려주는 거야. 수학의 기본. 문제에서 a 값을 구하라고 했다. 그럼 너가 생각해야 되는 건 a는 뿅뿅 이런 모양의 식을 만들어야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곱을 풀 땐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오케이? 자, 다음 12번. 자, 그러면 어차피 또 완전 제곱식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2분의 응, 마이너스 12를 응, 응, 제곱한 게 응. k 마이너스 3과 같다. 고민이 되지? 네, 뭐 때문에? k를 제곱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절반으로 해가지고 제곱하면 이게 나오는 건데 k를 왜 제곱해? 너가 말한 걸 식으로 써봐. k를 지금 제곱하는 거야? 아니요, 그럼 뭘까? 마이너스 3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마이너스 3까지 포함해야지. 자, 봐. 너가 마이너스 3 포함을 안 한다는 얘기는 네, 마이너스 3을 반대로 넘겼을 때 방정식이야 아니야? 아니요, 는 0이어야 되잖아. 네, 방정식 는 0모양이라 그랬잖아.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는 거야. 네, 이해됨? 네, 요 자리가 x제곱의 개수, 이 자리가 x의 개수, 네, 이 자리가 상수인 거야. 네, 오케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어. 너가 말한 절반을 제곱하면 이게 된다는 조건이 얘가 1이어야 돼. 이거 알아? 네, 아니잖아. 1이 아니잖아, 지금. 그치? 네, 그럼 그 방법이 안 되는 거지? 네,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너? 네. 뭔데? 양변을 이로 나눠요. 양면 이로 나눠요. 좋아요. 해봐요. 좋아. 그러면 이젠 할 수 있어? 그럼 해봐. 자, 해봐. 계속. 다시. 너가 알던 대로 식을 써. 아까 왜 11번이랑 12번이랑 식을 다르게 쓰고 있어? 11번처럼 식 써봐. 다시. 왜 마이너스 6의 제곱이지? 11번에서 너가 쓴 방법이 뭐야? 제곱한 뭐를? a를 제곱했어요. 11번에 지금 a를 제곱했나? 2분의 a를 제곱했어요. 2분의 a를 제곱했어. 네, 너가 아는 방법은 가운데 거를 절반으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는 거야. 네, 근데 왜 11번에 그렇게 안 하고 있어? 이미 2로 나눴으니까 예,
12번에서 우리가 2로 나눈 이유가 뭐였지? x 응, 최고차항의 개수가 응. 2라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2로 나눈 거야. 그러면 이 11번에 이 똑같은 방법을 쓸 때랑 영향이 있어, 없어? 이미 2로 나눴으니까 2로 안 나눠도 돼? 그럼 2로 또 나눠야 되는 거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6 2로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눠야 돼. 나눠야 되지. 나눠. 그럼 됐어? 자, 봐. 11번이랑 12번 할 때 2를 나누고 안 나누고 그걸 언제 해야 되고 언제 안 해야 되는지 그걸 분명하게 알려줄게.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 내용은 여기 있는 6번이랑도 연관이 있는 내용이야. 자, 뭐냐? 예를 들어서 자, 얘가 있어. 오케이? 이거 완전 제곱식 돼야 안 돼. 어떻게 돼? 왜 되는지 설명. 아니, 인수분해 하라고. x 마이너스 응, 1의 제곱 그렇지. 이렇게 되지? 그럼 결국에 해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a 해가 1이란 얘기야. 맞지? 그래서 이게 완전 제곱식인지 체크할 때 이 가운데 거 마이너스 2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게 여기 자리에 있는 1이랑 똑같은지 이걸 지금 얘기한 거야. 맞지? 자, 봐. 이 식 전체에 2를 곱할게.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지? 어떠한 식에 대해서 해가 하나 존재할 때 이 식 전체에다가 2를 곱하든 3을 곱하든 100을 곱하든 여기서 나오는 해는 동일하게 똑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아까 11번, 12번을 비교할 때 12번에서 이 식 전체에 마이너스 나누기 2를 했어. 최고차항 계수 2를 만들려고. 맞죠? 그럼 이 식의 해나 이 식의 해나 똑같은 거야. 맞지? 여기서 나누기 2를 했으니까 여기서 나누기 2를 하지 말자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식이랑 해가 똑같으니까 우린 이 식의 해를 구해야겠다.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겠다.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나누기 2를 해서 여기서 나누기 2를 이미 했으니까 한 게 여기서 나누기 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우리 그냥 이 식을 다시 그냥 새로운 식으로 생각해.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나누기 2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가운데 거에? 해야 되지. 뭔가 우리 식을 볼 때 완전 제곱식 되려면 가운데 거 나누기 2 해서 제곱을 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금 나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아까 6번 같은 거 풀 때도 봐봐. 지금 결국에 해가 다른지 틀린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한 개의 뭔가 식이 있을 때 이 식 전체에 대해서 어떤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는 건 식 전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랬어. 맞지? 자, 조금만 더 생각하면 여기서 봤을 때 여기 x-4야. 맞지? 근데 여기 4분의 1 x 빼기 1을 보게 되면 이 하나로 봤을 때 4분의 1 곱한 거 혹은 나누기 4로 볼 수 있겠지. 해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이걸로 봤을 때
나누기 2 한 걸로 볼 수 있지. 해가 안 바뀌지. 그래서 안 바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됨? 1번이랑 4번을 봤을 때 여기 x-2고 여기 2x-4네? 그 2 곱했네? 전체적으로 2 곱한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럼 해? 안 바뀌겠다. 여기는 4로 나눈 거라고 볼 수 있지? 해? 안 바뀌겠다. 이렇게 봐도 좋은 거야. 근데 1번이랑 5번을 보게 되면 x-4인데 x-2분의 1은 x-4분의 1로 뭔가 곱하거나 나눠가지고 바꿀 수가 있을까? 못 바꾸지. 이미 x의 개수가 1인데 뭘 더 곱해. 여기 다 1로 똑같잖아. 그럼 앞에 똑같은데 뒤에만 바뀐 거지. 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응. 그래서 12번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 이해됨? 이게 첫 번째 설명. 근데 하나 설명이 더 있어. 우리 이거 배울 때 중근인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지 근을 가지지 않는지 배웠었던 거 기억나? 들어본 기억은 있어? 들어본 기억은 있지. 자, 그때 내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판별식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어. 맞아? 판별식 뭔지 기억나? 안 나지? 자, 우리 2차 방정식을 쭉 배우다 보면 나중에 근의 공식이란 걸 배웠어. 맞지? 식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여기서 막 C 넘기고 막 왔자 갔자 해가지고 식을 구했잖아. 그 근의 공식이라는 건 실제로 했을 때 인수분해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근을 구하는 거였어. 그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플러스 루트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그렇게 해서 근이 두 개 나오는 거였어. 기억나지? 그럼 여기서 중근이냐 혹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냐 혹은 근이 없냐 이거를 판별하는 판별식이 이 루트 안에 있는 거라 그랬어. 왜 그러냐면 이 판별식이 만약에 0이야. 그럼 루트 값이 0이란 얘기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0이란 얘기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의 차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근이 하나만 나와. 그래서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란 얘기야. 그렇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루트 값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플러스 루트랑 마이너스 루트랑 당연히 값이 다르겠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되는 거였어. 그 다음 루트가 음수면 루트가 음수인 건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실수가 아니야.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다? 이건 숫자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배웠던 게 뭐냐면 판별식이라는 걸 배웠는데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 부르고 지금 문제에서 중근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 판별식은 애초에 A, B, C 즉 최고차항, 1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를 이미 다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식 전체에 나누기 2를 하면서까지 번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만 보고 여기에 식을 집어 넣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됨? 자, 그럼 해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으니까 실제 넣어보면 지금 b 자리가 마이너스 12인 거지. 그럼 마이너스 12의 제곱 마이너스 4랑 a랑 c랑 곱했는데 a는 2고 c가 k-3이지? 이렇게 괄호 쳐서 곱해야겠지? 얘는 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됨? 그러면 얘게 지금 144니까 144 이거 넘길게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그럼 4, 2, 8 곱하기 k-3이죠? 그럼 우리 지금 k만 구하고 싶으니까 8 먼저 없애면 8 나누면 여기는 16이고요. 이게
K-3이에요. 그럼 3 넘기면 K는 1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19 나와야 돼요. 오케이? 지금 잘한 거 맞지? 144 마이너스 8, 8, 16, 19 뭘 또 틀렸냐? 마이너스 3, 9, 9, 28 K는 21 내가 뭐 계산 틀렸니? 아 이게 140 나누기 18 하면 64니까 88, 64네. 여기 18이네. 그럼 요게 21 되겠죠? 그래서 K가 21 나와야 돼요. 똑같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게 편하고 이게 편한 거는 뭐 너의 취향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문제로 봤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편할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최고 차의 개수가 2고 여기도 마이너스 10이니까 짝수잖아요. 2로 나눠도 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최고차항을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줘버릴 수도 있어. 맞지? 그럼 K로 다 나눠? 그러는 순간 식이 복잡해지잖아. 이럴 때는 판별식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문제에서 중근이란 게 나왔으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야.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이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절반으로 나눠서 제곱하는 이 방법을 써도 되고요. 아니다. 나 이거 하나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판별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들어가도 되는 거죠. 이해됨? 판별식 정리하세요. 는 0이면 무슨 뜻이야? 검정식이 검정식이. 판별식이 는 0이 무슨 얘기라 그랬어, 아까? 이게 얘가 중근 중근을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인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는 거예요.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란 얘기고. 오케이? 그럼 이 판별식은 사실 중근뿐만 아니고 서로 다른 두 근 혹은 근이 없는 거를 문제에서 물어보려고 했을 때도 쓸 수 있겠죠. 완전 제곱식만 하는 것보단 이게 훨씬 더 범용성 있게 쓸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다음 13번. 자, 해봐. 항상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미리 치고. 그러면 뭘 고민하고 있어? 근이 뭔지 못 찾겠어?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 자, 너가 공통인 근을 밑줄 쳤잖아. 이 문제를 어떻게 푼다 할 건데. 보통은 그냥 구해서 응, 어차피 하나만 나오니까 응, 그 하나에다가 응, A 응, 파운드 식에다가 응, 대입해서 응. A만 정도 정리해서 좋아. 그러니까 지금 공통인 근이라고 했어. 사실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가 나왔을 때 얘는 지금 어차피 근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어떤 근이 공통근인지 모를 수 있죠. 근데 얘를 인수분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완전 제곱식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데? 중근을 중근을 갖는다. 근을 하나밖에 안 갖는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 하나가 공통인 근이라는 얘기죠. 돼 있어요? 좀 해봐요. 돼요? 다음. 14번. 자, 13번 해봐요. 됐죠? 자, 다음 15번. 자, 그럼 얘가 물어보는 식은 뭘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야. 두 개인가 한 개인가 없는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두 근의 합이야. 그럼 우린 뭘 구해야 돼? 근 두 근을 구해야 되지. 두 근을 구한다는 건 식의 모양으로 어떤 식의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야? 2차 방정 2차 방정식이 두 근이야? 2차 방정식에서 결국에 두 근이 나와. 그건 식 모양이 인수분해 좀 더 공식 인수분해 해서 괄호 두 개 나오겠지. 네, 그걸 풀면 근이 나오는 거지. 네, 그 말은 두 근을 구한다는 얘기는 x는 뿅뿅 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맞죠? 그때 이게 근일 거 아니야. 맞지? 그 이 문제는 이 식을 이 식 모양으로 바꿀 수 있냐? 물어보는 거야. 해볼 수 있겠어? 네. 해봐. 지워. 자, 나는 식의 모양을 저렇게 만들라 그랬어. 인수분해하라고 안 했어. 지금 내가 쓴 거 봐. 이해돼? 식의 모양을 만들라고 한 거야. 오케이? 응. 자, 써봐. 똑같이.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처음부터 이해가 안 돼? 네. 자, 봐. 우리 이식 모양을 만들고 싶다 그랬지? 네. 지금 이식 모양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온 거야. 네. 오케이? 이 식을 봤을 때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x 얘만 남기고 싶은 거야, 왼쪽에서. 그럼 지워야 할 게 총 세 가지야. 5가 있고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어. 이 세 개를 없애준다.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제곱을 없애려면 루트를 해야 돼. 마이너스 2를 없애려면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괄호 안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할 수는 없겠지. 그럼 5를 지워야 되면 나누기 5를 해야 돼. 나누기 5와 루트를 씌우는 것 중에 뭘 먼저 해야 될까? 우린 항상 식 전체에 대해서 뭔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이 식에서 제곱을 지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루트를 씌워버리면 5에서 루트 5가 나와버릴 거야. 그건 어렵겠지. 그렇기 때문에 5를 먼저 나눠서 지워주는 거야. 그럼 이 식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는 이렇게 식을 만들었으니까는 제곱을 지워주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우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숫자가 나온과 동시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신경 써줘야 된다 그랬어. 맞죠? 왼쪽에 이제 x 빼기 2니까 빼기 2만 없애주면 되죠? 그래서 더하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 플러스 마이너스 2 혹은 그냥 4와 0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돼요? 정리하세요. 돼요? 근데 왜 0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건 사실 그냥 x 마이너스 2가 2 또는 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원래 이렇게 써줘야 돼요. 여기서 양변에 2를 더하는 거죠. 이거 없애려고. 여기 2 더하기 2니까 4지. 마이너스 2 더하기 2니까 0인 거지. 되겠어요? 자, 그럼 16번 해봐요. 오케이. 나오겠죠? 자, 다음 17번. 자, 17번은 간단히 하고 넘어갈 건데, 2차 방정식이 해를 가질 조건. 해를 가진다는 건 해가 두 개 있냐, 한 개 있냐, 빵 개 있냐. 그게 뭐였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판별식. 판별식이었지. 원래 해를 가질 조건은 판별식을 써서 2일 때와 1일 때만 해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0이랑 같을 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런 모양의 식, 즉 완전 제곱식은 몇? 이렇게 됐을 때 해를 가질 조건은 뭘 생각하기만 하면 되냐면 이 b 얘만 보면 돼. 오케이? 무슨 말이냐? 자, 해를 가진다는 거, 근이 있다는 거. 아까 말했지만 결국에 x는 뿅뿅 요걸 하자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x는 뿅뿅을 해보고 싶어. 그럼 제일 먼저 할 작업이 뭐야? 제곱 푸는 거죠.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거는 A 전개. a를 반대로 넘기는 거죠. 맞아요? 근데 봐봐요. 해를 가질 조건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어떤 숫자에다가 a를 빼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숫자에 루트를 씌우는 건 조건이 항상 붙어. 무슨 조건? 루트를 씌울 땐 이 숫자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음수가 되면 안 돼요. 이해됨? 다시 써보면 이 식을 풀 때 요거를 풀면 처음에 루트를 씌워서 요게 요렇게 되는데 이때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루트 안에 있는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고 나서 a를 넘길 때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넘겨도 되겠죠. 요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생각해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됨? 요건 정리해 주세요. 됐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18번. 자, 18번 해볼 수 있겠어요? 해볼 수 있겠? 해봐. 더 되겠어? 자, 봐. 여기서 볼 거야. 지금 너도 잘 옮겼어. 지금 여기서 신경 쓰이는 부분은 이거지. 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돼. 맞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결국에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가 다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맞지? 요거의 절반이 요거가 되든가 아니면 요거 가지고 요거를 맞추던가. 맞지? 근데 지금 봐봐.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x니까 x제곱이니까 1이잖아. 그치? 여기는 건들 필요가 없고 그럼 여기랑 여기를 가지고 맞춰줘야 되는데 상수로 얘를 맞출 거냐 혹은 얘로 상수를 맞출 거냐 그 고민이야. 맞지? 자, 생각해봐. 자, 상수로 얘를 맞추든 얘를 상수로 맞추든 결국에 맞추려면 얘는 건들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1이니까 가운데가 2면 완전 제곱식 되겠지. 그럼 6만 2를 바꿔줘야 돼. 1이랑 x제곱은 건들지 않고. 그러려면 전체식에 요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그 다음에 6을 기준으로 맞춰주면 여기가 9면 좋으니까 플러스 8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위, 아래 둘 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꼴로 만들어 달라고 했고 P랑 Q는 숫자지. 그러면 여기서 위에 거는 돼, 안 돼? 안 돼. X가 있기 때문에 Q처럼 숫자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런 꼴. 즉, 이쪽이 상수가 나오도록 하려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건 상수가 아니고 x제곱의 개수, 이 6, 얘가 중요하다 이 얘기야. 이 6을 중심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해봐요. 써. 여기까지.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그러면 P는 다시 문제 봐. 틀린 거 찾을 수 있겠어? 뭐? 응. 그럼 너 식이 틀리진 않았어. P만 붙이면 되겠지. 뭘로? 아니야, 이거 맞았다니까? 그 말은 마이너스 P가 플러스 3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P는 마이너스 3. 되겠어요? 자, 19번 해봐요. 자, 뭐가 고민이야? 없을 것 같지. 뭐가 없다고? 고민 없이. 고민 없어? 해보면. 다시 검토해봐.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 근거를 얘기해봐. 생각을 잘못한 것 같지. 지금 다시 할 수 있겠어? 해봐.
굿. 아주 잘했어.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지? 3분의 2를 플러스 1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치?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넘기고 나서 그냥 더하기를 해주면 될 거 아니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3분의 2 더하기 1 해서 3분의 5가 될 거고, 완전 제곱식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1, b가 3분의 5니까 계산해주면 7 되겠다. 자, 다음 20번. 자, 20번. 문제 중요한 거 체크해봐. 좋아. 그럼 뭐 해야 돼? 인수분해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지금 근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단계가 인수분해인 거야. 그치? 안 되지. 그럼 두 번째가 1번. 인수분해.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내가 설명해줬지? 공통인수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안 되지. 그게 안 되면 그때 하라고 한 게 근의 공식이었어. 이해됨? 예. 근의 공식 유도 안 해도 되겠지? 네. 어쨌든 결국 그 식만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한번 알려주면 2a분의 자 식이 요런 모양. 즉 최고차항의 개수가 a, 중간에가 b, 상수항이 c일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오케이? 자 그럼 똑같이 넣어보면 지금 식이 요거지? 그러면 넣으면 어떻게 돼? 지금 a가 1이니까 2가 되고 지금 b가 몇이야?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이지? 그럼 뭐 써야 돼? 3,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4 되겠죠? 어차피 1, 1이니까. 그러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되겠죠? 그럼 큰 근이 m이래. 그 말은 m은 뭐란 얘기야? 지금 여기서 근 두 개 나온 거 보여? 뭐랑 뭐야? 마이너스 어, 5초랑 그렇지. 플러스 5초, 그렇지. 그럼 큰 근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5초. 2분의 3 플러스 루트 5 되겠죠? 그때 2m 마이너스 루트 5 하래요. 그러면 되겠죠? 자, 21번. 자, 21번도 동일하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인수분해하기가 어려워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근해 공식을 쓰고 싶은데 이때 조금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가운데 여기 x의 개수 얘가 짝수 짝수인 경우에는 근해 공식이 조금 더 간단해져요. 어떻게 되냐? 그냥 a분의 b 대신에 b'을 쓴다 그랬어요. 이 b'은 무슨 뜻이냐면 b를 2로 나눈 거. 여기선 b가 4니까 얘는 그냥 2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오케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이 식이 있을 때 봐봐. 지금 여기 b가 짝수야. 그럼 얘도 2의 배수 있지. 여기도 b의 제곱이 있잖아. 그럼 2의 배수가 제곱하는 거니까 얘는 4의 배수지. 여기 뒤에도 4의 배수지.
그럼 둘 다 4로 묶을 수 있겠지. 그럼 여기 루트에 4니까 2가 밖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왼쪽 부분도 2가 있고 오른쪽도 2가 있고 분모에도 2가 있죠. 그걸 다 약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약분해 줬으니까 분모는 A만 남고 분자는 B가 짝수라고 해서 2로 약분한 거니까 B 프라임, 즉 B의 절반이 된 거죠. 이 전체는 4로 묶은 거니까 뒤에는 AC만 남고 앞에는 B 프라임, B의 절반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이 식 그대로 갖다가 다시 넣어보면 A분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돼? 그죠?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봐봐 그러면은 B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4 들어가고 마이너스 AC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에 A가 3이고 B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거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중에 작은 근을 A라고 했어요. 그럼 A는 뭐란 얘기야? 써봐. 그러면 계산해주면 됐어요? 오케이. 자, 다음 22번. 자, 22번. 문제 봤을 때 해볼 수 있겠어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 것 같아? 그치? 이게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일까? 근해공식을 썼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를 근해공식 쓴 게 이거란 얘기지? 근데 여기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야? 루트 14. 이 식을 근해공식 쓸 때 신경 써야 될 게 뭐야? 2차 방정식에서 근해공식을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는 0이 돼야 돼. 그 말은 K를 넘겨서 이 상태에서 근해 공식을 쓰는 거고 그렇게 되면 C의 자리, A 자리, B의 자리 C의 자리가 2가 아니고 2-K 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상태에서 근해 공식 써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특히나 K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여기 13인 거죠? 뭐 거기만 씩 한번 다시 써주면. 굿. K는 마이너스 7 나오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23번. 자, 자, 여기선 아까도 좀 많이 반복돼서 나오긴 했는데 설명을 안 했어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 즉 두 근의 합을 물어봤죠? 앞에까지 계속 했던 건 두 근을 직접 구했어. 맞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두 근을 구할 건데 문제가 딱 봐도 0.3, 마이너스 0.5, 0.2 이것 때문에 인수분해하기가 불편해 보이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얘기했었는지 기억나? 아까 6번 할 때, 그 어, 정글 곱하면 어, 근이 근의 똑같으니까 근이 똑같이 나오니까 식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6번을 참고해주면 6번을 참고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5x는 2와 해가 동일하겠죠. 여기서 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거지. 맞지? 자, 이 상황에서 추가로 하나 개념이 더 들어가요. 분명 이 식을 그냥 인수분해 해도 좋아. 인수분해가 실제로 될 거야. 근데 두근의 합 그리고 두근의 곱 설명 들었었던 거 기억은 나죠? 기억나는 거 있어요? 조금이라도? 없습니다. 자, 봐요. 지금 저 아까 여기 8번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한 근이 마이너스 2다. 이 얘기는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항상 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 기억나지? 그럼 봐. 어떤 식이 있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서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 거예요. 그러면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 얘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근데 2차 방정식이고 이미 x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식이 끝났지. 여기서 추가로 신경 써줘야 될 거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돼요. 여기 a가 있잖아요. a는 0이란 말이야. 그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아야지. 그 말은 밑에 거를 전개하면 위에 게 돼야 돼. 그러면 써보면 이거 전개해 볼게요. 전개해 보면 요거만 먼저 전개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되겠죠? 여기에다가 a를 전체 다 곱하는 거죠. 그러면 천천히 써볼게요. 그러면 ax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둘 다 x인데 여기 x 하나로만 되어 있으니까 x로 묶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쓸까? 플러스에 a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x 이거 돼요? 이거 이해돼요? 요거만 묶으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x고 거기에다가 a를 곱한 거죠. 이해되죠? 거기에 뒤에 남은 게 플러스 a의 알파 베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똑같아야 되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똑같아야 되죠. 자, 식으로 쓰게 되면 b는 a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여기서 양변을 a로 나눠주면 a분의 b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 양변에 a를 전부 다 마이너스 1을 전부 다 곱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죠. 맞아요?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얘는 식이 이런 모양일 때
최고차 항분의 x의 개수,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게 항상 두분의 합이다. 오케이? 동일하게 여기랑 여기도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C는 A 알파 베타죠. 양변을 A로 나눠주면 알파 베타는 A분의 C죠. 알파 베타 두분의 곱은 A분의 C다. 이번에 얘는 마이너스를 안 붙인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분의 합을 물어봤어요. 이 방정식이랑 이 방정식은 해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위에 거 물어봤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분의 5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23번에서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의미가 없게 보일 수도 있어. 근데 특히나 24번처럼 식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전개만 해도 이미 지친데 인수분해까지 어떻게 해? 그렇게 할 때 이거를 쓰면 조금 더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하다. 되겠어요? 자, 24번 해봐요. 자, 24번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기가 똑같지?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야? 치환하고 싶어요. 그쵸? 자, 치환해 봅시다. 4x 플러스 1은 a로 해서 치환해 봅시다. 그럼 6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맞죠? 오케이, 좋아. 그러면 자, 그 다음 뭐 하고 싶어? 약분하고 그 다음은 아까 초반에 곱했던 것처럼 응, 2분의 응, 응. 자, 봐. a분의 c 이거 봐봐. 그럼 a분의 c니까 지금 요거분의 요거라서 두분의 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분의 2 나올 거야. 맞지? 근데 이거는 a의 값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두분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x를 구해야 돼. 맞지? 그러면 x는 지금 여기 a 속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지금 계산하기가 어렵지. 얘는 일단 한번 풀어줘야 돼. 여기서 a를 직접 한번 구해보자. 인수분해 해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기본적으로 23번에서 알려줬던 이 두분의 합, 두분의 곱은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쓰면 좋은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면 근을 구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죠. 맞죠?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할래요? 인수분해할 때 까다로운 부분이 뭐야 지금? 분수 분수 없어질 수 있겠죠. 네. 어떻게? 5로 5 곱해주면 어차피 근이 안 바뀌니까, 그치?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 돼요? 안 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나오는 식이 뭐인 거야?
음. 그렇게 되겠지? 근데 항상 치환한 건 다시 돌려줘야 되지? 4x 플러스 1이었어? 그럼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4x 플러스 1이 5분의 2야. 그러면 여기서 x 구하면 그게 근이 되는 거지. 맞아? 자, x 구해봐. 두 개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두근에 곱하래. 그러면 곱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우리가 그냥 같이 보이니까 처음에 치환을 해서 한 건데, 애초에 치환을 하겠다는 얘기가, 치환을 하겠다는 건 식을 간단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식을 계산하기 싫단 얘기야.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을 다 구한 건데, 치환을 하지 말고, 이 자체로 그냥 전개를 해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어. 일단 분수는 C니까 5를 다 곱한 상태에서 전개를 싹 다 해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전개를 실제로 해보면 계산하는 것만 보여줄게요. 그러면은 16x 제곱 8x 플러스 1 3 곱한 거니까 12x 플러스 3 2는 넘어가서 이렇게 되죠? 맞아요? 이 상태에서 정리해주면 16x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20x 그 다음에 1이랑 3이랑 마이너스 2니까 뭐야? 아 여기 5가 붙네. 쏘리. 전체에 5 곱했으니까 여기도 5 붙어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80, 그 다음에 40, 여기가 5고요. 그러면 80x 제곱 플러스 52x 플러스 8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죠. 전개하면 이식이 돼요. 여기서 두분의 곱 구하면 a분의 c니까 80분의 6이죠. 그러면 40분의 3 똑같이 나오겠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해됨? 자, 25번. 자, 이번엔 해를 물어봤어. 근을 직접 구하라고 한 거야. 맞지? 그러면 두근의 합을 구하는 이식보단,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선택했던 해를 직접 구하는 치환을 통해서, 맞지? 이 방법이 훨씬 낫겠지. 해를 직접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해보자. 자, x로 쓰면은 안 돼요. 자, 그럼 여기 지금 보면은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지금 근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맞죠?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곱하거나 음, 나누거나 음.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도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서 인수분해가 되게 만든 건데, 애초에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곱하기를 하거나 나누거나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3번에서 뭔가를 곱하는 거, 곱했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되기가 뭔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에서 쉽게 만들어줬을 때 인수분해가 된 거고, 얘는 일단 모양 자체는 쉽잖아. 근데 인수분해 되기가 어렵죠. 그럼 인수분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라고 했어요. 맞죠? 근데 근해 공식 쓸 건데, 지금 보면은 항상 근해 공식 쓸 때는 가운데를 체크해봐라. 짝수다. 그러면은 21번처럼 짝수 공식을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써주면 A는 A분의니까 5분의, 맞죠? 5분의 마이너스의 B 프라임 2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B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그럼 1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5 맞죠? 여기까지 되는 거지. 맞아? 자, 근해 공식을 쓸 때는 항상 식만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써줘야 돼요. 근데 지금 뭐야? 변수가 a니까 여기가 a인 거지. 근데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를 구해야 돼. 치환한 거 하나 돌려주라 그랬어. 그럼 a를 원래대로 쓰면 이게 a였단 말이야. 그럼 x 플러스 5분의 2일이 5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인 거예요. 그러면 x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넘겨줘야겠죠.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이거 분모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계산해 줄 수 있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x는 5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된다. 그래서 2번. 되겠어요?